모든 건 다 자동 시스템이야. 자,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 뭔가? 왜 웃어? 촬영만 하면 아이들이 다 웃어. 달라지셨어요. 생소하지? 그런 거 처음 해봐서? 나도 이제 촬영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서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 10월 달까지는 어색할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의 지금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큰 수잖아 말이. 네. 큰 수.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 써있어. 뭔 소린가? 자, 이제 거기 박스부터 잠깐 보면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1. A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다. 그 다음에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되풀이할 때 보면 자기지? N번 시행을 한다 그 말이지? 그때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이것은 확률이고 A가 일어나는 횟수 말이야. 그 녀석을 X번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야. 총 N번 중에서 A가 X번 발생했다 그 말이야. X번 발생. 자, 이랬을 때 그 말이야. 이랬을 때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택하여도 보면 자기지? 아무리 작은 양수를 택하여도 그것이 성립한다. 거기에 핵심 표현이 써졌어 지금. 자, P 이렇게 써지고 뭐야? 절대값에 n분의 x 빼기 p라고 써지고 이 녀석이 h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서 그리고 p 이 녀석은 이렇게 작을 요 확률이 h보다 작을 이 경우에 대한 건데 n이 커짐에 따라 1에 가까워진다 그랬어. 이거 괄호가 H 뒤에 있는. 응. 괄호가 여기 네. 깜빡 문자가 많다 보니까 거꾸로 써놨네. 이렇게. 자, 요 값이 h보다 작을 확률 그 말이지.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좀 큰 수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가 뭔지 알지? 몰라? 알아요. 알아? 자, n이 무한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런 이야기. 요 녀석은 1이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린가 이제 해석을 하면 자, 각각의 n이 뭘 뜻한다고? 시행횟수야.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봐. 먼저 이걸 하는 거 보기 전에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P는 뭐야? 6분의 1이잖아. 자, 한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런데 벌써 잠들기 지금 5분 전이야. 아니요. 눈이 지금 막 해롱해롱 하고 있어 지금. 아니에요. 정말 쌩쌩해. 그 말 듣자마자 반짝 떼서 지금.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한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6번을 던진다. 6번 던지면 1이 몇 번쯤 나온다고? 한 번. 한 번쯤 나온다겠지. 근데 실제로 한 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 있어. 정확히 6분의 1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론적으로 6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6분의 1이 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600번 던진다. 그때도 100번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100번은 잘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98번 나오든지 90번 나오든지 막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정확히는 6분의 1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시행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냥 600번 정도가 아니라 6억 번을 던졌다. 주사위를 6억 번을 던지게 되면 정확히 1억 번이 나오는 건 아니야. 1억 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6억 분의 그 나온 숫자 말이야. 그 나온 횟수. 이 값이 거의 6분의 1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고. 자, 오늘은 시간상 실험을 안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실제 실험을 딱 한 번 할 거야. 니들 평생에 주사위 실험을 딱 한 번 할 거야. 자, 전국에 많은 학원들에서 통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처럼 실험을 그렇게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어쩌다 한 군데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저기 통계할 때마다 여기 학생들만큼은 평생에 한 번 배우는 통계라서 왜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던져봐. 근데 뭐 수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5개씩 던지니까 몇 번만 던져도 막 120번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던져볼 거야.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확인하라는 차원이야. 알았지? 어쨌든 횟수가 많아지면 어쩐다고? 이 확률이 거의 6분의 1에 다가간다 그 말이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6분의 1은 아니야. 그렇지만 6분의 1에 거의 근접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인데
여기서 n분의 x란 말이 각각의 의미부터 해석해야지. n분의 x. 자, n분의 x는 뭐겠냐 그러면 니들이 표현해봐. 얘는 시행했쓰고 얘는 그 사건이 A라는 사건, 즉 A라는 사건은 여기서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자, 그러면 그 횟수라겠지. n번 던졌을 때 x번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n분의 x의 의미가 뭐냐 그럼? 나올 확률. 자, 나올 확률이야. 나올 확률인데 무슨 확률일까? 실제로 던져서 나온 확률이지. 네. 이론적인 확률 6분의 1이 아니야. 실제로 던져서 나온 거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통계를 공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이라는 건 뭐야? 경험적인 거야. 실제로 해서 나온 거. 그렇지? 이것은 통계적 확률이래. 6분의 1이란 말은 이론적인 확률이라고 했어. 그래서 저기서 P는 뭘 의미한다? P? n분의 x는 경험적인 확률이고 P는 뭘 말해?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그 말이야. 여기서 P는 6분의 1을 말해. 1의 눈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 이제 니들 이거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걸 딱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좀 풀어서 읽으면 무슨 말이야 그럼 얘가? 차. 차인데 무슨 차야? 통계적 확률과 이론적 확률의 차 그 말이지. 그 차가 h보다 작다는 거야. 근데 h가 뭐냐면 아주 작은 임의의 양수야. 아주 작은 양수. 이게 아주 작은 양수보다 작다는 게 뭘 말하냐? 0이 된다는 걸 말이야. 즉 차가 0이다 그 말이야. 차가 0이다. 차가 0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야? 통계적 확률과 이론적인 확률이 같아진다 그 말이지. 보면 잘했어? 네.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같다. 리미트 보냈을 때 요곳의 확률은 100% 그렇다 그 말이야. 100%. 네? 자, 차이가 다시 이제 전체를 읽는다 해봐. n이 무한대로 같다는 것은 뭐야?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했다는 그 말이야. 네. 시행 횟수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의 차이가 h보다 작다. h는 아주 작은 양수야. 아주 작은 양수보다 작다 그 말 자체가 통계적 확률과 이론적인 확률이 0이 된다. 차이가 0이 된다 그 말을 하겠지? 차이가 0이 된다 그 말은 둘이 같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행의 수가 무한히 많아지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이 같아진다. 그럴 확률은 100%다 그 말이야. 100%라고요? 1이라는 게 뭐야? 100%를 말하잖아 확률이.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잖아 확률. 아, 같아질 확률이 확률이 1이다 그 말이야. 확률이 1이다. 확률이 1이다 그 말은 100%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100% 그렇다 그 말이야. 시행횟수를 무한대로 하면 둘이 같아지는 그렇지. 게 100%다. 그 100% 그렇다고. 이게 시행횟수가 무한히 많아지면 수학적인 확률이 곧 이론적인 확률, 아니 뭐 통계적인 확률하고 같아진다 그 말이야. 네. 자, 이것이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요 녀석에 관한 건데 이제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요식을 그냥 요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이제 요것을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무한대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횟수에 대한 거야. 일정한 횟수. 자, 여기는 어떤 숫자들이야. 만약에 p 같으면 6분의 1이잖아. 지금 1이 나올 확률이니까 대입한다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무한대일 때 1이라는 것이고 이제 리미트를 제거하고 이걸 문제로 만들 때 시행 횟수를 만약에 뭐 300번 했다 그럴 수 있어. 300번 했다 그 말은 요 n이 300번이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이 생기잖아. h는 이제 무슨 어떤 뭐 값을 줄 것이고 얘가 뭐 얘에서 0.1보다 작거나 이럴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서 여기다 숫자를 막 필요한 말을 넣으면 여기서 x의 의미는 그대로야. x가 일어날 횟수야. 그러면 요 녀석일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 구하는 거야. 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리미트만 사라진 거야. 구체적인 시행 횟수일 때. 이때는 뭐야 이제? 이것은 절대값이잖아. 우리가 보통 시행 횟수는 자연수지. x번 발생한다 그 말은 x번이라는 건 자연수 단위를 말해. 그러니까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야. 정리할 수 있겠지? 절대값 푸는 거 알지? 절대값은 이렇게 푸는 거야. 만약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0.1 쓰고 이쪽에 마이너스 0.1 쓰는 거 알지? 이렇게 쓰고 양변에 이제 6분의 1씩 막 더하고 이렇게 6분의 1 더하면 이렇게 막 더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또 300배씩 하고 이거 300배 하고 이거 300배 하면 x가 되는 거지 이제. 이거 300배 하면 이거 300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말이 이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이 말이 뭘 말해? x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확률 구해라 그 말 되는 거야.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표현이지. x가 2보다 크고 뭐 7보다 작으라 이 말인 거야. 이 말은 뭐야? 그 나타나는 횟수가, 나오는 횟수가 2보다 크고 7보다 작을 확률 구해라 그 말이다. 이것의 확률 구하기. 그럼 어떠냐? x가 3일 때 확률, x가 4일 때 확률, 5일 때 6일 때 확률 더한다겠지? 그렇게 해서 이거 확률 구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식이야, 식.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해라 이럴 때 하나의 식이다 이거 전체가. 네. 리미트가 있을 때는 이제 무한대인 그 극단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시행 횟수는 뭐 300번일 수도 있고 뭐 30번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겨.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절대값 풀이법, 절대값 부등식 풀기 거기에 맞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런 것.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편이고. 자, 근데 그 밑에 뭔가 잠깐 설명이 좀 써진 게 있어. 자, 설명하고 뭘 써졌는데 거기에 이제 뭘 써놨냐면 이제 뭐 1의 눈이 나온 횟수 x는 이항분포 n 시행횟수 n 6분의 1 그걸 따른다겠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예? 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네. 근데 이제 그 녀석이 n이 11대, 31대, 51대 확률 막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 자, 거기 있는 그런 표를 이항분포표라 그래. 이항분포표. 자, 이항분포표인데 거기서는 거기 뭐 n이 11대 오른쪽 그림을 봐봐. 오른쪽 이 그림이 n이 11대, n이 31대, n이 51대 뭔가 좀 막 다 다르게 써졌어. 자, 거기 이제 그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n이 50일 때 그 가운데 평균 지점이 뭐라고 써졌냐? 보통 8이라고 써졌지. 네. 자, n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n이 50일 때 여기 가운데 지점이 좀 8쯤 써졌잖아. 이것의 의미가 뭘까? 그 문제 그 상황으로 봐서. 자, 이것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그랬어 지금. 시행횟수야 얘는. 네. n이 시행횟수기 때문에 n이 50이다 그 말은 50번 시행했다 그 말이야. 50번. n 대신에 50 넣어서 생각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50번 넣었을 때 요게 지금 그래프야. 그래프. 밑에 8이라고 써졌어. 무슨 말일까 저 말이 8이? 50번 던졌더니 1의 눈이 8번 나왔다 그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런 표현이야. 그 그래프 의미가. 그럼 30번일 때는 얼마 나왔다는 뜻이냐? 5번 나왔다는 뜻이 가운데가 5번 아니야? 우리가 좌우 대칭 그림은 가운데가 평균이라겠지? 네. 평균적으로 30번쯤 던지면 5번쯤 나온다 그 소리야. 실제 던졌을 때 그 정도 나왔다는 소리야. 50번 던졌더니 8번쯤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럼 10번 던졌을 때는 뭐야? 한 번쯤 나왔다 그 소리지 지금? 꼼짝했냐? 네. 그러니까 뭐냐? 10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와서 10분의 1이잖아.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실제로 던졌더니 10분의 1밖에 안 돼. 10번 던졌더니. 그렇겠지? 네. 근데 30번을 던졌더니 5번이니까 30분의 5니까 뭐야? 6분의 1이잖아. 좀 횟수가 많아졌더니 6분의 1에 가까워졌지? 자,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시행 횟수를 6,000번을 했다. 그러면 1,000번 가까이 나온다 그 소리가 돼. 즉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거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어. 왼쪽에 10번일 때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30번일 때는 뭐 이렇게 또 그래. 50번일 때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막 됐는데, 자 30번 10번일 때는 그래프가 좀 약간 비대칭이야. 이렇게 10번일 때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냐? 막 좀 들쭉날쭉 나온다는 거야. 어떤 눈이 나올 때 막 일이 막 연속 3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래프가 좌우 대칭형으로 바뀌어. 알겠어? 네. 좌우 대칭형으로 그 말은 골고루 나온다는 거야. 골고루. 자, 좀 그런 편이고 좀 어려워. 근데 이제 거기 표 읽는 것만 잠깐 봐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 왼쪽에 있는 표를 봐봐. 자, x라는 것은 나온 횟수야. 자, 나온 횟수 만약에 그 중에 7이라는 데를 가봐. 7. 그러면 x7을 찾고 오른쪽에 30을 찾아봐. 그 30하고 7이 만나는 곳에 뭐라고 써졌냐? 0.12. 자, 0.110이 써졌지. 네. 그 의미가 뭐냐면 30번을 던지면 그 말이야. 주사위를 30번을 던지면 1의 눈이 7번 나올 확률이 0.110이다 그 말이야. 알겠니? 네. 그게 지금 그렇게 나올 시행 횟수에 대해서 나올 확률을 써놓은 거야. 그 표가. 그런 것을
이항 분포표라 그래. 알겠어? 자, 조금 이제 어려운 표인데 이제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이제 그 표를 이제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표야. 우리가 삼각비표, 제곱근표 막 이런 것처럼 이항 분포도 표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거의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조금 뭐 이쪽은 막 아이들이 별로 공부도 좋아하지 않는 곳인데 일단 그 정도 해두고. 그러면 이거는 앞에 이항분포에 나온 표랑 얘랑 다른데 얘는 아, 이제 뭐예요? 그 이항 분포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시행 횟수에 따라서 확률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걸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야. 앞에서는 이제 개념적인 이항 분포만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7번 나올 확률, 8번 나올 확률을 실제로 다 계산해서 써놨다 그 말이야. 네. 실제로 그런 표가 있다. 참고를 해두고. 그럼 이제 16번에 실제로 이제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실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 하자. 그랬을 때 그것을 각각 구해라 그랬는데 n이 10번일 때, 30번일 때, 50번일 때 확률 이것을 구해라. 일단 거기 써진 표현이 이렇게 써졌어. 빼기 6분의. 자, 여기서 6분의 1은 1의 눈이 나올 이론적인 확률이야. 이것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 말이야 지금. 근데 거기서 어쩌라고? n이 30일 때, 50일 때, 10일 때를 각각 따로 구해봐라 그 말인데 그 중에 30일 때를 보자. 30일 때라는 것은 n이 30번 시행했을 때 n 대신에 30을 넣어서 이것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30번일 때 요것의 확률을 구해라. 근데 요것은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라서 이거 풀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 부등식이라서 그대로 일단 빨리빨리 정리하면 돼. 이 녀석이 0.1, 이쪽은 뭐다고? 마이너스 0.1이라고 절대값이. 자, 이게 지금 P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지? 이런 말로 같은 말이야. 이 녀석 다시 정리하지? 자, 어떻게 한다고? 조금 이제 불편한데 양변에 다 30배씩 먼저 해버리면 30배씩. 이것도 넘기기 전에 30배. 30배 먼저 해버린다 하게 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지. 얘는 30배니까 x고 얘는 30배니까 5지 이렇게. 얘는 30배니까 3이지. 이런 말하고 같은 거야.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 얘는 얘랑 같은 말이라고. 계속 정리해 가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5씩 어째야 되겠냐? 더 해야 되겠지? 다시 이제 양변에 각 변에 5씩 더하면 얘는 2, x. 얘는 뭐야? 5 더하면 8이지. 자, 이렇게 될 확률 그 말이야 지금. 이럴 확률을 구하세요 그 말인 거야. 그럼 이것은 뭐야? 이제 이항 분포기 때문에 2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뭐야? 3일 때부터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확률을 더해야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이 변수가 우리가 편상 확률 변수가 3일 때의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가 4일 때의 확률 더하기 이렇게 해서 8일 때까지 더해라 그 말인 거야. 그렇지? 근데 x가 3일 때 그 말인데 30번 시행했는데 3번 나올 확률에 관한 거야. 그것은 어디서 구해? 좌측 그 이항 분포표에서 구하라 했잖아. 그 이항 분포표에서 하나만 읽어봐. 30번 던졌을 때 3번 나올 확률이 뭐야? 0.137이지. 그 만나는 곳이. 그래서 요 확률은 0.137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대입해라 그 말이야. 거기 있는 표에 따라서. 알겠지? 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요것이 확률이다 그 뜻이야. 자, 큰 수의 법칙하고 관련된 기본 문제야. 큰 수의 법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거기 차기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한번 해보고. 오늘 핵심 표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보는 게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연속 확률 변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 수온도계. 온도계 같은 거. 온도 같은 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한다겠지.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자,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의 뜻.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에 어떤 대비되는 개념이지. 뭐 불량품의 개수, 동전의 앞면의 개수 등과 같이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길이, 무게, 시간과 같이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건 참고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있어. 이제 중요한 말이 또 등장해서. 저번에 공부한 거 뭐냐? 질량. 확률 질량 함수 그랬지. 자, 그것은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일 때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연속 확률 변수라서 좀 표현이 조금 달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자, 그게 뭔 뜻인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에 세 성질을 만족시킬 때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취하고 이 범위에서 정의된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성격을 써놨어 거기.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것에 대하여 첫째 뭐라고 써졌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fx가 0과 같거나 같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건데 fx가 어쨌든 어떤 그래프인데 0과 같거나 커야 된다 그 말이야. 음수 쪽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확률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확률 자체는 음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양수 쪽에만 나타난다 그 소리고 0과 같거나 같고. 그럼 1보다 작으라는 소리는 없어요. 아, 그것은 이제 좀 특별한 함수라서 거기 밑에 좀 설명이 써져서. 두 번째,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자, 중요한 말을 써야지. 어떤 그래프가 뭐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원점이라고 쓰자. 그래프를 이제 오른쪽에 그린다면 꼭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 있어도 되는데 편의상 오른쪽에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뭐가 있다게 어떤 뭐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알파인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베타인 지점인데 구간 전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 했을 때 그 말이야. 네. 그리고 마침 이 함수 값들은 다 지금 0과 같거나 커. 그리고 이것의 넓이가 말이야 1일 때 그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말이 그거야. 자, 두 번째는 곡선 밑에 넓이가 1일 때 그 말이야.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넓이가 1일 때. 자, 그럴 때 그것을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네. 세 번째. 자, px1에서 x2까지일 확률.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이런 말은 썼잖아.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 알겠어? 네.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보통 뭐야? 1, 변수 자체가 1, 2, 3, 4 이렇게 가는 변수잖아.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뭐 얘가 1이고 얘가 4였다 해봐. 뭐 무슨 말인데? 이렇게 되잖아. 네. 이거의 확률인데 그때는 이산 확률 변수라서 어땠냐? x가 1보다 크니까 2일 때지. 2일 때, 3일 때 확률을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면이. 알겠지? 네.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2하고 뭐 요 1보다 큰 게 2하고 3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연속 확률 변수는 1하고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2하고 3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구간이야 구간. x1에서 x2까지의 확률 그러면 x1이 만약에 그림에서 여기가 x1이라고 해봐. x1 x2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변수가 x축은 지금 변수축이야. x1에서 x2까지 확률, 여기서까지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 확률이 뭐냐면 바로 그 구간 사이의 넓이를 말한다고. 넓이가 확률이라는 거야. 넓이가. 알겠지? 자, 넓이 자체가 확률을 뜻한다고. 높이가 확률이 아니고 넓이가 확률이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밀도 있게 나타냈잖아. 뭔가 좀 세밀하게 막 이렇게 있잖아. 변수 자체가 x1부터 딱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조밀조밀 몰려있지? 네. 변수가. 그 조밀조밀 그냥 밀도 있게 좀 몰려있어. 한꺼번에 막 나타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표현상 좀 밀도 있게 뭐 모여있다. 그래서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확률 밀도 함수. 그렇지? 자, 그래서 px1에서 x2까지 확률은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1, x는 x2 그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즉, 이 구간 사이에 그 정해진 그 범위 안에 그 안에 넓이 자체가 확률일 때, 그럴 때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전체 그 곡선 밑에 곡선이든 뭐든 간에 그 그래프 밑에 처음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 넓이가 1이 되는 함수다. 그런 그래프다고. 자, 그런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지금 이제 그걸 공부한다고 말이야. 연속 확률 변수.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뭔 소린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약간 과거에 배운 개념 중에 뭔가를 잠깐 써놨어. 자, 과거에 도수 분포 곡선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 안 나요. 도수 분포 곡선 기억 안 나? 네. 안 나면 말아야지 뭐. 자,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도수 분포 표라고 있었잖아. 네.
기억이 안 나? 뭐 만약에 점수가 있는데 50점에서 60점이 5명 막 이런 거 60에서 70점이 뭐 2명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때 평균도 내고 막 그랬었지. 근데 요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때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본적으로 어땠냐? 막 직사각형들에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이런 거 했었잖아. 히스토그램이라고. 네. 그래서 여기 막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막 연결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이니 뭐니 막 그래서. 그때 말이야. 그때 이런 걸 공부했는데 요 녀석이 만약에 계급이 우리가 보통 여기는 50에서 60 그랬잖아. 10간격이지. 10간격이니까 좀 도수분포 다각형이 막 꺾이지.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꺾인다겠지? 근데 만약에 이것은 우리 반 35명이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전국에 만약에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곡선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해봐. 그러면 여기 계급의 크기를 50에서 60 이렇게 할 수가 없어. 30만 명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에서 50.0에서 50.1까지 400명 막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구간이 엄청 작아진다고. 작아지면 이것이 어떤다고 이제. 이 모양이 막 꺾어지는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보인다 했어요 이제. 그것이 도수분포 곡선이라 그래. 자, 과거 이제 도수분포 곡선이란 말을 중학교 때 살짝 배웠을 텐데 그런 것이 도수분포 곡선인데 이제 거기서는 거기 상대도수란 말이 또 써졌지. 상대도수가 좀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안 나요. 안 나지. 네. 자, 상대도수 분포라는 게 있었어. 상대도수 분포. 뭐 여기 뭐 아까처럼 뭐 50에서 60, 60에서 70 막 이렇게 돼. 상대도수 여기에 막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상대도수가 뭐 이것이 0.2, 얘는 0.3 막 이렇게 했었잖아. 상대도수는 뭐야? 전체 분해라서 0. 얼마라 했잖아 항상. 이게 상대도수였어. 그때 상대도수도 분포 다각형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막 이렇게 막 돼서 막 곡선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상대도수 분포.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이 상대도수를 다시 자, 그 봐봐. 계급의 크기 이렇게 써주지 거기에. 자,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 이 직사각형들 이야기야 지금.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 요 말이 있어. 거기 오른쪽에.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 읽어. 자, 먼저 요거 잠깐 말 놔두고 요 말부터 봐봐.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라는 말이 뭐야? 원래 상대도수가 0.2라고 있었어. 근데 요 상대도수를 다시 계급의 크기로 또 나누는 거야. 세밀하게.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어떤 계급을 더 쪼개는 거지. 여기서 50에서 51까지 더 세밀하게 쪼개고. 자, 그러면 여기 세밀하게 쪼갰을 때 이 상대도수는 또 다를 수 있지. 네. 이거보다 더 낮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이렇게 막 쪼개면 더 낮아져. 어쨌든 높이만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세분화된다 이 말이야. 세분화. 자세한 건 다 몰라도 되고 더 세분화되면 막 이렇게 작은 여기 한 직사각형만 봤을 때 요 녀석 여기 지려보니까 이걸 보자. 원래 상대도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을 더 세분화시켜서 다시 나타내면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더 작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밀조밀하게. 이 녀석을 다시 계급의 크기로 다시 나눠서 만들면 이렇게 생긴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녀석 말이야. 이 직사각형들 말이야. 자, 이 직사각형들 넓이 이것들을 쭉 합해가면 그것이 1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의 가로는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 그래. 근데 세로 자체가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로 만들어놨어. 일부러.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세로 자체가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를 좀 변형시켜 놓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1로 만들라고. 넓이를 1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 거다고. 자, 중간 과정은 뭐 자세한 건 기억을 잘 못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요거야. 근데 요 녀석이 지금 세로단 말이야. 요 세로 자체가 원래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게 이 세로야 지금. 그래서 가로는 계급의 크기고 세로는 요런 상태라서 이걸 곱하기 하면 뭐가 되냐? 상대도수가 되지. 이게 약분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상대도수가 남지. 그래서 요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 자체가 상대도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녀석도 그 다음 녀석의 상대도수를 말해. 그러면 상대도수의 특징이 뭐라겠지? 상대도수는 총합은 1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 넓이를
조밀조밀하게 쪼개진 이 녀석들 넓이를 다 끝까지 더하면 그게 1 된다는 거야. 자, 그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인 거야. 잉?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자,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이해는 좀 어려워. 잉? 거기는 참고로만 보는 거야. 참고로만. 자, 어쨌든 뭐 그 내용 놔두고, 자, 확률 밀도함수의 기본 특징. fx는 항상 0 이상이다. 넓이는 1이다. 구간의 처음부터. 잉? 자, 그런 녀석이 확률 밀도함수라고 해. 지금은 자세한 건 보충 거기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해. 그러면 이제 거기 예제만 간단히 봐라. 17번 예제. 자,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 fx가 kx래. 자, fx가 kx. 네, 정의역이 뭐야? 0에서 3까지. 즉, 0에서 3까지가 전 구간이다. 그 소리야. 잉? 그리고 kx라는 직선이야. kx는 직선이지. 자, 그랬을 때 상수 k를 구하라, 뭐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이야. 자, kx인데 k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자, k는 음수가 되면 어떤가 봐봐. 정의역이 뭐야? 0에서 3까지가 전 구간이다고. 그러면 0에서 3, 3을 잡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k가 음수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0에서 3까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잖아. 자, 이것은 여기 확률 밀도함수에 안 맞는 그림이지. k가 음수면 안 된다 이거네. k가 양수에서 이렇게 가야 0부터 3까지 딱 봤을 때 함수 자체가 양수다 그 말이야. 요 녀석이야. 자, 그래서 3일 때 함수값을 찍어봐. 3. 3일 때는 3k 아니야. 여기 함수값이 3k 할 때 아니야. 자,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일 때는 어쩐다겠냐? 요 넓이가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넓이가 1이다 그런다겠지? 알겠어? 네. 얘 넓이가 1이야 1. 그러면 이거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려면 밑변 3, 삼각형 아니야? 높이가 3k. 밑변 높이 나누기 2. 얘가 넓이야. 그 넓이가 1 되면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2분의 9k가 1. k는 9분의 2란 말이지. 자, k 값은 9분의 2다 그 말이야. 얘는 9분의 2야 이제. 자, 이렇게 9분의 2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야? 1부터 2까지 확률. 자, P 연속 확률 변수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이야. 자, 1부터 2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1부터 2까지 넓이다고. 그러니까 여기 1 잡아야지. 1. 2도 있겠지. 1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말이지 지금. 여기에 넓이가 1부터 2까지를 확률이라 그래. 알겠지? 요 넓이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사다리꼴이야. 함수식에다 넣어서 뭐 여기 윗변 아랫변 구하고 높이는 1이고 사다리꼴 넓이 구해주면 돼. 자, 계산하는 것은 생략이야. 그러면 2분의 5 이상인 확률도 마찬가지겠지. 2분의 5부터 3까지 거기에 또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8번은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니들이 한번 이제 거기 예제를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해봐. 18번 예제 그려서 찾아봐. 힘들어.